시술이라는 게 항상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짝만 자연스럽게 교정한 후에는 내가 왜 진짜 이걸 안 했지?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TV를 보면 어떤 연예인이 뭔가 예뻐졌는데 어디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기에 예뻐진 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원장님 티 안 나게 정말 살짝이요. 이 멘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들이 어디 받았는지 모르게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콜라겐의 형성주사 주베룩입니다. 자,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고 그 아래 지방층이 있습니다. 자, 콜라겐은 어느 부위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콜라겐은 대부분 이 진피층에 있고 이 흉터와 모공을 줄이려는 노력도 바로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콜라겐을 형성하게 되면 첫 번째 흉터와 모공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얼굴에 볼륨이 꺼져 있는 부분은 살짝 채워낼 수가 있고 세 번째, 피부결 개선이나 피부 탄력 증가와 같은 스킨 부스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잔주름에도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주베룩은 폴리-D-L 락틱 액시드로 줄여서 PDLA라고도 불리는데 주입한 후에 조직 반응이 나타나면서 주변의 pH가 감소되고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즉 세포 외 기질을 다량으로 만들고 볼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주베룩과 두 번째 주베룩 볼륨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챗망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입자가 작아서 통과하는 것은 주베룩, 입자가 커서 걸러지는 것은 주베룩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피부의 깊이에 맞게 잘 사용을 하면 이 얼굴에 꺼진 부위도 볼륨이 살짝 올리면서 흉터와 모공 같은 부위가 개선되고 또 피부 표면의 이 잔주름과 피부결이 개선되는 이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얼굴이 예뻐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눈 위에 이 지방 분해로 눈을 더 또렷하게 하는 시술입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눈꺼풀 위에 살이 많거나 이렇게 부어 보인다, 또는 눈이 너무 작아 보이거나 쌍꺼풀 수술을 해도 지방이 많아서 라인이 잘 안 보인다 등등을 주소로 오십니다. 자, 이마 중에서 이 눈썹뼈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뼈의 돌출 부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보았을 때 눈썹 가쪽부터 이 눈꺼풀 가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방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 아침에 눈이 조금만 부어도 눈이 작아 보이고 또 붓기가 너무 안 빠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흔히나 눈꺼풀 위에 살이 많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눈꺼풀 주변 부위의 지방 분해를 살짝만 시키면 평소에 눈이 거의 안 붓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붓는다. 눈이 더 또렷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술의 유의점은 일단 눈꺼풀은 피부 중에 제일 얇은 부위이므로 이 눈꺼풀에 시술이 들어가면 안 되고 국소적으로 해당 부위에만 지방 분해가 들어가야 하므로 시술자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시술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관자근 보톡스입니다. 이마가 넓은 분들 중에 특히 이게 좌우가 넓은 분들의 경우에는 얼굴이 크지 않아도 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측 이마에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해서 줄여볼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마 양측의 관자 근육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턱 보톡스의 원리처럼 보톡스로 이 부분을 적당하게 줄여주게 되면 이 관자 근육의 크기가 줄면서 이마의 좌우 넓이도 살짝 줄어들게 되고 얼굴 라인도
작아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통이 있는 경우 이 관자근을 잡아주면서 이 주변의 포인트들을 같이 잡아주면 이 두통에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얼굴에 셀프로 항상 하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용량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꺼져 보이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시술자의 스킬이 필요하고, 두통을 위해서 이제 시술을 할 때는 두통 유발 포인트에 정확하게 놔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콧볼 보톡스입니다. 생각보다 말할 때 이렇게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거나 말할 때 콧병수가 넓어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이 콧볼의 가쪽면에 있는 이 근육 부위에 이 보톡스를 놔주면 평소에도 콧볼이 좀 좁게 유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얼굴에 맞는 보톡스 중에 통증은 사실 크긴 하지만 맞았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부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입술 필러입니다. 자, 인상에서 이 입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 입술이 적당히 도톰하고 촉촉해 보이면 건강하고 예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우리가 입술 필러를 하면 과도하게 입술이 막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제 할리우드의 중년 배우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자, 입술의 크기에 변화를 주기는 싫지만 입술에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거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입술의 테두리 라인을 따라서 가늘게 필러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입술이 분명해 보이고 또 힘이 실려 보입니다. 자, 하지만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이제 테두리 부근에 너무 많은 용량이 들어가게 되면 또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진 입술 모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숙련된 의사를 통해서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한 입술이 이렇게 말라 있는 것보단 촉촉한 상태가 유지돼야 인상이 좋고 건강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입술 필러에 들어가는 성분이 히알루론산인데, 이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의 1000배 정도 되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입술을 촉촉하게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술의 모양 변형 때문이 아니라 입술을 그냥 촉촉하게 보이길 원하는 분들도 얼굴에 이렇게 물광 주사를 맞는 것처럼 입술 필러를 과하지 않게 살짝만 잡아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 베스트 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술이라는 게 항상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필러 시술을 통해 살짝만 이렇게 교정을 하면 정말 예뻐지실 분들도, 원장님 필러는 막 얼굴에서 막 돌아다닌다는데요? 라고 막 극단적인 소문을 듣고 오셔서 미리부터 막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살짝만 자연스럽게 교정한 후에는 내가 왜 진짜 이걸 안 했지?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